자, 다음으로는요, 메모리를 했으니까, 자, 이번에는 시스템 반도체.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비메모리. 이렇게 부른다고 했죠. 자, 이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설명만 간단히 좀 해볼게요. 자, 이 시스템 반도체는 한마디로 지능을 높이는 부분이에요. 지능. 뭐 D램 같은 경우에는 낸드 같은 메모리 같은 건 계산, 연산 같은 걸 빨리 하고 저장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CPU 같은 어떤 컴퓨터에 자, CPU, 다음에 GPU, 다음 AP, 그리고 CIS, 그리고 NPU. 자,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죠? 자, 생각해 보세요. 메모리 반도체는 저장과 연산, 계산 따위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아까 CPU가 제가 된장찌개를 끓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걸 총괄하는 두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인간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요 회사가 퀄컴이라는 회사였거든요. 퀄컴이라는 회사가 이 CPU의 1인자였어요. 그러면 얘가 컴퓨터의 제일 종합 부분, 그 부분을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CPU인데, 이 CPU가 뭡니까? 돌아가려면 혼자만은 돌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필요한 냉장고와 장독 같은 메모리를 필요해서 같이 나가는 거예요. 자, 다음. 근데 이제는 갈수록 뭡니까? 컴퓨터의 화질이 좋아지고 게임 같은 걸 돌리고 동영상을 돌리다 보니까 화질이 좋아야 되죠. 그래서 이 엔비디아라는 한글로 씁시다.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그래픽 카드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닙니다. 그래픽 카드. 그 그래픽 카드를 만든 게 이 GPU예요. 자, 다음. 이 AP가 뭐냐면 요게 잘못됐네요. 이 CPU가 퀄컴이 아니고 인텔이었죠. 인텔. 다음에 이 AP가 퀄컴이었어요. 자, 이 AP는 뭐냐면 휴대폰에 들어가는 연산 칩인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CPU는 일반 컴퓨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일반 컴퓨터에 들어가면 일단 굉장히 크겠죠. 다음 이 GPU도 같이 있어갖고 뭔가를 도움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CPU와 GPU 큰 칩들을 휴대폰 자그마한 거에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퀄컴이라는 회사가 우린 자그마한 이 CPU와 GPU를 합쳐놓은 성능을 만들어낼게 해갖고 만들어낸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요즘 요 주가가 인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자, 이유가 뭐냐?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반면 이 엔비디아는 굉장히 고공으로 치솟고 있거든요. 이유는 자, 예전에는 이 GPU와 CPU를 비교를 했을 때 GPU는요, CPU를 도와주는 그냥 보조의 역할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인공지능 있잖아요.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려면요, 그 인공지능을 가르치는 방법 중에서 딥러닝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 딥러닝이라는 거를 가르치려면 예전에는 똑똑한 요 CPU가 많으면 발전할수록 이 인공지능인 딥러닝이 쉬워질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해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 GPU는 CPU에 엄청 보다 실력이 떨어지는 애거든요. 한마디로 이 CPU는 수학자고요. 이 GPU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인 거예요. 그런데 그 CPU 한 명보다는 초등학생 100명이 빨리 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수학 문제가. 반면 이 CPU는 굉장히 고난도의 문제는 잘 푸는데 이 GPU가 하는 단순한 계산은 빨리빨리 못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우리 요즘 하는 코인 있잖아요. 그 코인을 채굴하는 방법에는요, 이 GPU가 딱이랍니다. 그래서 이 수요량이 너무 많아진 거죠. 그래서 이 GPU의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주가도 올라가는 거고, 그 코인만이 아니라 이 딥러닝을 통한 인공지능 때문에 미래에 촉망받는 기업이 돼버린 거예요. 자, 반면 이 인텔은요, 갈수록
그 CPU가 그 휴대폰에 아니 그 뭡니까 컴퓨터에 들어가는 CPU가 수요가 적어지겠죠. 게다가 이 인텔이 IDM이었잖아요. 아까 종합 반도체 기업. 근데 얘네가 10나노 시스템 반도체에서는요. 그 아까 DDR5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시스템은 나노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나노가 적어질수록 지금 시중에 나오는 게 4나노까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14나노까지는 인텔도 문제가 없다가 10나노에서 포기를 했답니다. 더 이상 이거 못하겠어. 그래서 이 10나노를 어디에다가 줬습니까? 대만의 TSMC에다가 줘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인텔은 그때부터 굉장히 하락의 그 역사를 밟고 있고요. 자, 다음 이 AP 같은 그 휴대폰에 들어가는 그 퀄컴 같은 경우에는 또 요즘 주가가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요. 그 AP를 만들어 놓고 삼성전자, 그 다음에 뭐 애플 이런 애들에게 너무 많은 수수료를 받아먹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 애플이 어떤 회사입니까? 네가 많이 수수료를 받아가? 알았어.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애플이죠. 애플이 4년 전인가 5년 전인가 M1이라는 그 AP를 대체할 그 내 휴대폰에 들어간 내장형 칩을 만들어내버린 겁니다. 그리고 삼성 역시도 뒤질래라 그 엑시노트인가요? 그거를 만들어갖고 AP의 대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퀄컴이야 이제는 뭐 지붕만 쳐다보는 신세가 돼버린 거죠. 자, 미래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리고 우리는 미래에 어떤 부분에 착안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될 거냐 이게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미래는요. 자, 우리 그 반도체는 아까 메모리에는요. 이 뭡니까? 빅 사이클 요런 게 있어요. 자, 이 빅 사이클이 첫 번째 사이클이 뭐였느냐? 예전에 그 PC. 우리 PC가 뭐의 약자입니까? 퍼스널 컴퓨터죠. 옛날에 컴퓨터는요. 컴퓨터라는 영어 발음은요. 계산기예요. 원래 컴퓨터는 처음 만들 때 꼭 계산기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앞에 P라는 말이 들어간 게 퍼스널이죠. 퍼스널 컴퓨터가 된 겁니다. 즉 옛날에는 공장과 기업 같은 데만 놓고 계산을 하는 그런 컴퓨터였던 게 자기 개인용으로 집에 한 대씩 놓을 수 있는 그런 컴퓨터가 된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PC용으로 엄청난 D램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큰 호황이었죠. 자, 그리고 나서 쭉 내려오다가 두 번째 사이클이 뭐였느냐? 휴대폰이죠. 그냥 휴대폰이 아니라 뭡니까? 애플이 아이폰을 만들었잖아요. 삼성전자가 갤럭시 폰을 만들어냈죠. 그러면서 그 폰에 들어가는 AP 있었죠. 아까 이 엄청난 그 AP와 함께 그 D램과 낸드가 들어가면서 두 번째 빅 사이클이 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온 게 작년 재작년이었죠. 서버용 있죠. 서버. 자, 서버가 뭡니까? 우리 넷플릭스 엄청나죠. 유튜브 그 엄청난 양들을 올리고 내려받고 올리고 내려받고 하잖아요. 그게 모든 일을 다 누가 합니까? D램과 낸드 같은 일이 하는 거잖아요. 즉, 이 서버용 반도체 때문에 세 번째 호황기도 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세 번째 호황기가 지나서 지금 이렇게 바닥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이 바닥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가가 거의 1년 동안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요게 또 다른 빅사이클이 언제 올지 요거를 예측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학자들이나 그 애널리스트들이 다 예측하는 부분이 뭐냐? 요 네 번째 사이클은 4차 산업혁명이다. 이 얘기예요. 4차 산업혁명이 뭡니까? AI. 아까 자비스 같은 자비스 알죠? 그 뭡니까? 그 영화에서 그 누구죠? 아이언맨. 아이언맨에서 물어보면 모든 걸 다 말해주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자비스예요. 다음 5G 있죠.
5G 엄청난 속도가 들어가는데 그 속도, 그 5G 그 장비에 다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자율주행. 다음, 사물인터넷. 사물인터넷이 뭔지 알죠? 냉장고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네가 알아서 모든 걸 다 해요. 자, 요런 4차 혁명이 본격화될 시점에는 지금까지는 상상도 못했던 반도체의 쓰임이 있을 거다 이거죠. 저도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얘기는 지금 반도체를 가지고 너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가지고요. 아이고 너무 힘드네. 굳이 그런 고민하지 마세요. 시간이 조금 걸릴지언정 분명히 엄청난 사이클이 돌아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여유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많이 싸졌을 때 저희들은 이 밑에서 줍줍줍줍 조금씩 수량을 늘려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주린이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런 삼성전자 하이닉스 미래를 보고 모아나가십시오. 자, 그러면 그 미래에 그 4차 산업혁명 오면 반도체가 뜨긴 뜨는데 그럼 특히 어떤 반도체가 뜨느냐? 여기에서 나온 게 아까 우리 NPU였습니다. 자, 이때 이 N은요, 뉴럴, 즉 뉴런이라는 그 신경 있잖아요. 신경, 인간의 뇌와 가장 비슷하게 만든 게 이 NPU라는 건데요. 우리 그 쉬리, 그다음 빅스비 있죠. 그 빅스비에게 가끔 해보셨어요, 여러분들? 저는 처음에 여러 번 해봤는데 신기해서 야 빅스비 나 너 좋아해. 그러면 그쪽이 또 뭐라고 합니까? 예, 저도 좋아합니다. 뭐 이렇게 나오고 너 왜 그렇게 생겼냐? 그럼 저쪽에서도 그 뭐 비슷한 말로 대꾸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게 제가 이 휴대폰에다가 야 빅스비 왜 그래? 그러면 얘가 바로 대답을 하는 것 같잖아요. 문제는 직접 대답하는 게 아니고요. 이 휴대폰에서 삼성전자의 그 데이터 센터까지 갔다가 그 데이터 센터에서 명령을 내려요. 그래, 이렇게 대답을 해. 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즉, 이 휴대폰 속에 있는 지금 AP라는 반도체는 그 NPU의 역할을 해주질 못하고 있는 거죠. 왜? 이 AP는 전원이 꺼져버리면 이거는 인공지능이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즉, 미래의 이 NPU는요, 전력 자체를 스스로 공급을 하고요. 그리고 그 모든 기기 위에 그 자체의 모든 걸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계산을 해는 진정한 자비스가 된다 이 얘기예요. 즉, 이 미래의 자비스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전 세계의 큰 기업들 있잖아요. 물론 IDM 같은 종합반도체 회사들도 있지만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그다음에 넷플릭스 이런 그 엄청난 우리가 일반적인 그 통신 회사도 아니고 무슨 반도체 회사도 아닌 그냥 일반 IT 회사들이 뛰어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테슬라까지도, 자동차까지도. 자, 그만큼 이 부분은요, 미래의 먹거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당연히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역시도 이 NPU에 아마 사활을 걸고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굉장히 방대하고 그리고 난해한 정말 어려운 부분을 같이 공부를 해왔는데요. 한 방에 다 이해할 거라고 저는 믿진 않습니다. 저 역시도 이걸 하느라고요, 몇 번이나 유튜브도 확인해보고 책도 보고 뉴스 기사도 찾아보고 정말 많은 시간을 들였어요. 그렇지만 100% 저도 이해는 다 못했다고 봅니다. 자, 하여튼 기회가 되면 다시 공부를 한번 같이 해보는 걸 하고요. 자, 반도체의 용어 그리고 흐름 정도는 그래도 캐치를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